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부분은 영어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알고 시작해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도입부 감각 기르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학교 시험 영어 공부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과 머리로만 공부하는 습관이 강한데, 이제 실전에서 정말 말하고 쓰고 싶은 영어를 공부해 보고 싶다면 앞으로 눈으로 공부하던 감각은 표정으로, 머리로 이해하던 공부는 제스처로 꾸준하게 바꾸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이언이 오랜 시간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수강생분들을 봐오면서 느낀 점인데, 어릴 적 영어 시험 점수도 높고 토익, 때로는 오픽 점수도 좋은데 막상 해외여행을 가도 영어로 한마디 말하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눈과 머리로만 공부하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오래된 습관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고치지 못하죠. 자, 그럼 가볍게 여러분들과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실전 도입부의 감각을 예로 한번 살펴본다면, 무언가 하겠다, 무언가 하고 싶다, 표현력이 머리에 잡히면 그 순간 바로 도입부로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대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편한 사이에서 뭐뭐 할게, 볼게, 살게, 이렇게 게라는 표현력이 떠오르면 입으로 빠르게 are 동사라고 생각하시고, 이 표현력의 경우는 꼭 편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 등에서 이걸로 먹을게요, 이걸로 살게요, 예약할게요, 이렇게 밝은 느낌의 개요가 잡혀도 문장의 도입부를 are 동사로 사용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력은 실전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죠. 이 표현 이외에도 무언가 한 단어 명사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에서 I want 한 단어 명사, 그걸로 하고 싶어요, I want it. 만약 동사를 붙여서 표현할 때는 I want 동사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I want to meet you in Seoul. I want to meet you in Seoul.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대신 이 표현력은 실전에서 조금 둔탁한 말투, 즉 업무적인 말투로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밝은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하고 싶다라고 표현할 때는 I like 한 단어 명사를 라이언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음을 하실 때는 너무 도입부를 I'd like 이렇게 발음하기보다는 빠르고 부드럽게 I like, 바로 이렇게 발음하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자, 한번 예문으로 살펴본다면 커피로 하고 싶어요, 조금 밝은 느낌의 톤으로 I like some coffee. I like some coffee. 에어컨 있는 방으로 하고 싶어요, I like a room with an AC. I like a room with an AC. 참고로 에어컨은 영어로 air conditioner.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발음하실 때는 AC로 발음하시고요. 대신 뒤에 동사를 연결해서 표현할 때는 I like to. 바로 이렇게 해서 동사를 연결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라이언이 지금까지 알려드린 도입부를 단순하게 눈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뉘앙스를 느끼면서 상대방과 실전에서 대화하듯이 표정과 제스처를 함께 사용하면서 말해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을 실전 문장으로 한번 연습해 본다면, 내가 커피 좀 사올게, 제가 커피 사올게요. 자, 지금처럼 뭐뭐 할게 라는 표현력이 느껴진다면 빠르게 도입부를 R로 하면서 뒤에 동사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ll pick up some coffee. I'll pick up some coffee. 편한 대상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근처에서 무언가를 사오다 라는 표현은 동사 buy보다는 pickup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개요라는 느낌의 밝은 중톤의 느낌에서 이 표현력이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제가 커피 사올게요, I'll get the coffee. I'll get the coffee. 여기서 더를 사용한 이유는 서로 알고 있는 커피숍에서, 그리고 자주 마시던 그 커피를 사온다 라는 느낌으로 관사 더를 사용한 점도 참고해 두시고요.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커피로 하겠습니다. I want some coffee. I want some coffee.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방을 보고 싶습니다. I want to make a reservation. I want to make a reservation. I want to see the room. I want to see the room.
대신 지금 사용된 I want 한 단어, I want to 동사, 이 표현의 감각은 조금 중톤으로 상대방에게 둔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원어민들은 실전에서 I like to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죠.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자, 주문을 받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표현이 사용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Can I take your order? Can I take your order? 이 표현은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커피숍, 햄버거 가게 등처럼 직원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문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표현인 Are you ready to order? 이 표현은 음식점, 레스토랑 등처럼 직원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와서 주문을 받을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고,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신다면 쉽게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답변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치즈버거 주세요. 치즈버거를 하고 싶어요. I like a cheeseburger. I like a cheeseburger. 지금 라이언이 문장을 말할 때 밝은 느낌으로 톤을 잡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표현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문장은 순간적인 감각으로 위에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 문장인 I'll have a cheeseburger. I'll have a cheeseburger. 만약 여러분이 개요라는 포인트가 잡혔다면 빠르게 도입부를 R로 표현하시고, 대신 이 표현력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동사를 꼭 함께 언급해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개요라는 감각에서 R로 도입부가 나오시면 이 문장처럼 말하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거라면 세 번째 문장의 감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인 I like to have a cheeseburger.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I want, I like to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표현들은 굳이 연결되는 동사가 필요 없다면 바로 한 단어의 명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 마실 것 등처럼 eat, drink, have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동사의 개념은 가능한 to를 붙이지 말고 세 번째 문장처럼 I like a cheeseburger,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의 개념, 혹은 지금 문장처럼 치즈버거와 같은 음식으로 축구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즉 이렇게 뻔한 개념일 때는 생략하고 표현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문장으로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요. 자, 우선 이 문장은 총 3개의 문장을 준비했는데, grab a 음식, grab a 마실 것, 이러한 표현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다 라고 할 때 grab a 개념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밝은 톤의 느낌으로 I like to grab a coffee. I like to grab a coffee. 이 표현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인 I want to grab a coffee. I want to grab a coffee. 이 표현도 가능하지만 조금 생활 속에서는 둔탁하게 들릴 수 있다고 했죠. 마지막 세 번째 문장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상에게 자주 사용될 수 있는데, I want to grab a coffee. I want to grab a coffee. 단, I wanna라는 표현은 고객이나 처음 보는 대상에게는 사용을 하실 때 자제를 해야 되는 표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엔 다음번 문장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자리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지금 라이언의 목소리 톤처럼 밝은 느낌으로 I'd like to make a table reservation at 7 this evening. I'd like to make a table reservation at 7 this evening.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도입부의 표현은 앞서 배웠던 평서문의 개념을 의문문으로 해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면서 뭐뭐 할래? 뭐뭐 하고 싶니? 뭐뭐 하시겠어요? 등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도입부로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do you wanna, 때로는 do you want 한 단어 명사, do you want to 동사,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용되는 would you like 한 단어 명사, would you like to 동사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생활 속 문장에 적용해서 살펴본다면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할래? 자, 이 표현은 영어로 Do you wanna grab a coffee? Do you wanna grab a coffee? 때로는 편한 사이에서는 You wanna grab a coffee? You wanna grab a coffee?
라이언 채널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원어민들은 편한 사이에서 do you라고 묻는 표현에서 do를 생략하고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단, 상황과 뉘앙스가 받쳐줄 때만 주로 생략되니 처음 보는 대상, 고객 등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엔 다음번 문장으로 디저트 좀 할래? 디저트 좀 하시겠어요? Do you want some dessert? Do you want some dessert?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want 다음에 한 단어 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편한 대상에게 음식이나 마실 것 등을 권할 때는 Do you want some dessert? Do you want some dessert? 바로 지금 표현처럼 동사를 생략하고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wanna라는 표현은 want to의 축약어로 뒤에 동사가 와야 되지만 음식이나 마실 것 등처럼 뻔한 개념에서는 eat, drink, have 등을 빼고 바로 명사를 붙이는 경우도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죠. 즉 생활 속에서 want 다음에 한 단어의 명사를 사용할 때는 조금 둔탁한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사이에서는 Do you want some coffee? 바로 이러한 문장형으로도 많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번 문장으로 방금 전 문장의 표현력을 조금 밝은 뉘앙스로 디저트 좀 하시겠어요? 자, 이 표현은 Would you like some dessert? Would you like some dessert? 보통 여러분들이 Would you like 이 표현력을 정중한 의미로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에게 밝은 느낌으로 권하거나 특별한 날에도 자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꼭 참고해 두시고요. 친한 대상과 함께 여행을 간 날에 와인 좀 할래? Would you like some wine? 바로 이러한 표현력으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쉬운 표현들과 동사는 바로바로 연결하고 어순을 탈 수 있게. 자, 앞에 보이는 라이언 영어 어순 SV 올라블라 쌍W. 혹시 아직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하단에 댓글로 영상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어순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어제 저희 사장님을 종로에서 만났습니다. 자, 라이언 어순판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I met my boss in 종로 yesterday. I met my boss in 종로 yesterday.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할 때 중요한 점이 한 번의 호흡으로 최대한 길고 그리고 리듬감 있게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디서 건강검진 받니? 때로는 조금 중톤의 느낌으로 저기 평소에 어디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라는 문장을 라이언 어순판에 적용해서 지금 화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정답을 살펴본다면 Where do you get a medical checkup? Where do you get a medical checkup? 참고로 건강검진을 받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편한 사이에서는 get a medical checkup. 때로는 조금 중톤이나 격식체에서는 동사 get 대신에 have a medical checkup, have a medical checkup 등으로도 표현을 하죠. 또한 편한 사이에서 where, 길게 발음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where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편한 대상에게 지금 어디니? 자, 이 표현은 where are you?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지만 where are you? 등으로도 표현되는 감각이죠. 대신 여러분들이 위의 문장을 말하실 때 where do you? 즉 이 부분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한 새로운 표현을 마스터했다면 자주 사용되는 문장에서는 단절감을 주지 마시고 한 번의 호흡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하듯이 부드럽게 연결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언 채널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드리는 부분인데 WH,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편한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말처럼 끝을 내려서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하게 느끼는 친구에게 평소에 어디서 건강검진 받니? 때로는 편하게 지내는 선배나 언니에게 언니는 평소에 어디서 건강검진 받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말로 끝이 부드럽게 내려가죠. 이 감각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o you get a medical checkup? Where do you get a medical checkup? 대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객이나 환자분, 처음 접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할 때도 끝에 부드럽게 업톤을 주게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고객님, 평소에 어디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바로 지금처럼 우리나라 한글에서도 끝에 부드럽게 업톤이 들어가죠. 이 느낌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해서 Where do you have a medical checkup?
바로 이러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업톤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즉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은 의문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영어는 영어이고 한글은 한글이다. 즉 두 개의 언어는 다른 언어죠. 우리나라 말에서 나, 너, 우리 이러한 인칭 부분들은 대부분 생략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거 복사 좀 해줄래? 이거 복사 좀 해줄래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 Will you make a copy of this? Will you make a copy of this? 지금 이 문장을 너 이거 복사 좀 해줄래? 당신이 이거 복사 좀 해줄래요? 이렇게 억지로 인칭을 넣어서 어색하게 영어로 공부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우리나라 말하듯이 영어를 익혀야 실전에서 바로바로 영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복사와 관련된 표현을 생활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copy,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 원본 등을 베끼다, 모방하다의 의미로 현대 영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즉, will you copy thi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것 좀 베껴줄래? 라는 말로 들리게 되죠. 그래서 복사하기에 복사하는 표현은 make a copy, make a copy. 만약에 뒤에 표현력을 넣어서 어떠한 것을 복사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make a copy of, make a copy of. 이 표현력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a copycat. 이 표현의 경우는 따라쟁이, 표절쟁이 등으로 사용되는 명사 표현입니다. Don't be a copycat. 따라쟁이, 남을 흉내내는 사람은 되지 마. I don't want to be a copycat. I don't want to be a copycat. 남을 흉내내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이 표현을 조금 더 번역으로 확장시킨다면 저는 제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지금 라이언이 추가적으로 번역한 것처럼 하나의 문장력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번역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혹은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이 표현은 영어로 Let's wrap it up. Let's call it a day. 실전에서 두 개의 표현 모두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지금 이 문장의 경우도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한글에서 대부분 우리를 빼고 많이 사용하게 되죠. 즉 문장상에서 우리의 개념이 생략돼도 바로바로 let's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한글을 빠르게 눈으로 보고 전체 뉘앙스와 포인트를 빠르게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라이언이 하나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눈으로 살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 문장을 한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평소 여러분들도 기사나 뉴스를 보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긴 기사의 뉴스도 휴대폰으로 눈으로 빠르게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시죠.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이해할 때도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만을 캐치하고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어도 하나의 언어라 이렇게 포인트를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글의 표현력을 영어로 옮길 때 이러한 시간과 감각이 더 빨라져야 되죠. 자, 방금 전 문장을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최근 한국의 집값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로 가볍게 영어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끌족이라는 표현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영어로 다 옮긴다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에게 핵심적인 사항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느낌으로. 자, 이제 다음번 문장으로 그만 좀 우려먹어. 자기 그 군대 얘기 45번째 하고 있어. 자, 이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설마 45번째, 군대 이야기 이런 부분을 다 영어로 옮기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 표현은 간결하게 영어로 Don't beat a dead horse. Don't beat a dead horse. beat, 무언가를 치다. A dead horse, 죽은 말로 쉽게 우리나라 말에서 사골 국물까지 우려먹다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죽은 말에 가죽이나 뼈까지 하나 남김없이 사용한다는 표현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부분은 한글의 앞부분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습관에 주의하자. 지하 주차장에 차 주차했어. 자, 이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 선생님, 저 지하 주차장 영어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에서 지하 주차장이 먼저 등장한다고 underground parking lot 이 표현을 먼저 말하면 안 되죠. 라이언 옷은 SV 울라블라 쌍W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I parked my car in the underground parking lot으로 표현되겠죠. 한글의 앞부분을 똑같이 영어로 옮기지 않도록 꼭 주의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늘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더 적극적으로 영어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고 밝은 톤과 언어의 포인트, 즉 악센트를 잘 활용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라이언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 영상의 시리즈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입부의 감각,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다양한 시제 속에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여러 영상들을 제작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라이언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